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고 올해 마지막 한 주를 맞이합니다. 미국 뉴욕 월가 투자자 사이에서 산타랠리가 이어질지에 대한 여부가 관심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다우지수는 37,641포인트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일주일 만에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또 S&P 500 지수는 한때 4,778포인트까지 올라서 작년 1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는 수치까지 올라갔고요. 나스닥 지수 또한 장중 15,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우리 증시 지난주 금요일장 상승 출발했다가 마감 직전에 살짝 밀려나서 약보합권에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오늘은 어떤 모습 보여줄지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0.25% 소폭 상승하면서 2,600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도 0.18% 오름세 연출하며 856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시장 양 지수가 기분 좋게 빨간불 보여주면서 강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죠.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지켜봅니다. 우선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코스피 상위 종목들이 상승불 켜면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운 삼성전자는 오늘도 시초부터 0.53% 추가 상승분을 보여주면서 76,3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 역시 금요일장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장 막판에 좀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었죠. 오늘 1.42%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142,60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 내년 목표치를 95,0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 1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 0.83%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0.17%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0.75% 상승하면서 20만 5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홀딩스는 0.31% 하락하면서 47만 9천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아와 네이버, LG화학은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그럼 코스닥도 살펴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플러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지금 좀 혼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2.55% 그리고 에코프로는 1.8%, 2% 가까이 밀려나면서 좀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LNF도 1.51%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포스코 DX는 0.8% 그리고 HLB는 0.1% 소폭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지켜보겠습니다. 알테오전이 1.59%, HPSP가 0.84%, 약 1% 가까이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0.78%, JYP 엔터테인먼트도 0.3%,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보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홍 차장님 연결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기관 쪽에서 좀 최근에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이제 LX 하우시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도 뭐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지난주에 좀 꾸준히 이어졌죠. 특히 이제 LX 하우시스는 어떤 건설 업체라기보다도 이제 인테리어 쪽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약간의 좀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이 다른 건설주들 대비해서는 좀 선전했던 모습이 좀 나타나지고 있죠. 역시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 쪽과 이 건자재 부분 쪽을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LX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 PVC, 뭐 창호를 비롯해서 이 장식재, 또 표면 소재 쪽에서의 이 매출 구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자동차 소재 필름 또 이제 쪽에서의 그 사업에 진출하면서 신사업 쪽에서의 기대감도 좀 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여러
뭐 또 건설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턴어라운드가 뚜렷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3분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 영업이익이 지금 1,000억을 넘었죠. 작년 대비해서 260%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상황인데, 특히 이제 그 어떤 기본적인 본업 쪽에서는 안정적인 흐름을 좀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전에 좀 우려됐었던 이 자동차 소재, 이 적자 부분이었던 부분이 손익이 많이 좀 개선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재무적으로 봤을 때 이 탄탄한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이 부분이 주가에 잘 반영이 올해 안에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인테리어 이쪽에서의 기존에 약간 좀 B2B 쪽, 그러니까 어떤 조선, 어떤 건설, 전반 기업들에 대한 이 B2B 쪽에서의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집중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많이 바꿨죠. B2C 쪽에서의 토탈, 어떤 인테리어 사업 부분 쪽으로의 이 본업에 좀 많이 리뉴얼을 한 구조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서 이 사업 리뉴얼에 의한 재무적인 효과가 좀 발휘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B2C 쪽에서는 토탈 리모델링, 그리고 인테리어 분야 쪽의 성장을 지금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주택 매매 거래나 이런 부분이 반등을 하게 되면은 이 본업 쪽에서 건자재 사업 쪽에서는 이 더욱더 뭐 탄력을 받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전방 업황에 대한 이 건설 경기, 특히 이제 주택 매매 거래나 이런 이제 매크로 지표는 뭐 기대감만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 부분이 좋아질지 부분은 뭐 아무도 예측을 지금 하기가 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뭐 하지만은 지금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렉스하우시스가 뭐 PF 단열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해외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고 있죠. 특히 이제 PF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4월 라인을 증설하면서 이것에 대한 효과 부분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본업 쪽에서의 안정감, 그리고 말씀드렸던 자동차 소재 쪽에서의 손익 개선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도 올해보다 실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건설과 자동차 소재 쪽에서 좀 기대가 되는 LX 하우시스 먼저 알아봤습니다. 그다음 종목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화장품 업종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바로 이제 클리어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클리어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최고가 쓴 이후에 지난주 금요일날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들어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역대 최대 실적이죠. 재미있는 부분이 올해 초에 주가 수준을 본다고 한다면 지금 수준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90% 가깝게 똑같이 이제 올라간다는 추정치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실적에 정직하게 반영이 되는 부분이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기 편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H&B 쪽에서의 그 경쟁은, 그러니까 식주 시장 쪽에서는 점유율 1위죠. 뭐 이런 부분이 탄탄하게 좀 잘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중국 오프라인 쪽에서의 뭐 사업에 대한 철수 부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클리오 자체적으로도 이 돈 되는 사업에 대한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내년에도 쭉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4분기도 역시 3분기 실적을 계속 경신하면서 최대한 영업이익도 지금 이제 115억, 최대 120억까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인 시장 좀 유지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미국 수출이나 여러 가지 해외 쪽에서 실적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올해보다도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주가가 실적에 반영하는 적정한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 내년에서의 실적의 주가에 대한 멀티플은 지금보다 더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12월 26일 화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플러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장 중국이 히토류 가공기술 수출 금지 소식에 희소금속, 히토류 그리고 페라이트 테마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론 실적 호조 속에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기대감 등의 반도체와 온 디바이스 그리고 AI, CXL 테마가 모두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미국 기술주 강세 속에 IT 테마주 모두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 속에 제이바이오 그리고 관련된 업종 역시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바이오시밀러, 면역 항암제, 줄기세포, 비만 치료제 등 제약바이오 관련 테마가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과 어떤 테마 주목해야 할지 저희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개장 직후에 지수 모습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코스피 0.36% 상승하면서 2,608포인트 선 지나갑니다. 코스닥은 0.25% 상승하면서 856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양 지수가 예상 체결 지수보다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기분 좋게 개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검색을 많이 하고 계신 10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이름 올릴지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우선 첫 번째 종목은 HMM입니다.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에 이름 올렸었습니다. 오늘은 시초부터 4% 넘게 낙폭 보여주면서 19,2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우선 HMM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장 연기금은 지속적으로 사고 특히 연기금은 펜오션을 팔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HMM 시초부터 4% 넘게 낙폭을 보여주고 있고 승자의 저주에 관련된 우려가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DS 단석과 레고캠 바이오. 우선은 계약 체결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DS 단석은 40만 원 선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는 52,000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따따블 3호 성공한 종목이죠. 상장 첫날 300% 급등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계속해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시는 제약바이오 관련된 소식입니다. ADC 기술, 미국 얀센에 수출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2조 2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인데 아직까지는 좀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후에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온치스입니다. 가온치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뿐만 아니라 반도체 관련주로 함께 이름 올리면서 상승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줬고요. 오늘도 0.35% 강보합권에서 58,0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3억 규모의 수주 잭팟이 터졌다라는 소식이 지난주 금요일장에 24% 넘는 급등세로 연출했고요. 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3.65% 3% 넘는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27,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CXL 컨트롤러 개발에 대한 부각 소식이 좀 확인이 되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대동입니다. 0.64% 좀 약보합권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현재가는 17,030원 선에서 시작합니다. 대동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유명하죠. 6억 불 상당의 농기계 수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난주 금요일장 상승 흐름을 보여줬지만 오늘은 시초부터 0.64% 좀 물량을 소폭 반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C사이트 6.55% 시초부터 6% 넘게 강한 모습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47,1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C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상장 첫날에 10% 강세를 보였었고요. 오늘도 추가 상장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산화전기 6.68% 좀 큰 폭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71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산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히토류 무기화 소식이 부각되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지만 오늘은 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동기어, 대동과 대동기어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69%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가는 1,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아이컴포넌트입니다. 지금 1.92%, 약 2% 가까이 밀려나고 있고요. 현재가는 8,1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이컴포넌트는 OLED 관련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OLED 관련주가 일제히 수혜받고 좀 부각받은 가운데 함께 상승 흐름을 탔지만 오늘은 2% 가까이 밀려면서 시초부터 시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더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시장 개장하고 4분 정도 흐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관심 종목 이어받아서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아무래도 좀 리딩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선행 지표를 좀 보여줬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기대감이 좀 몰고 가고 있다 이런 얘기고, 뭐 내년 이제 1월 들어가면서부터 바로 이제 잠정 실적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잠정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치를 높여가고 있다. 근데 주가는 벌써 전 고점 근처에 와 있죠. 여기 매물대라고 우리 김시인 팀장이 이야기하고 갔습니다만 약간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만 서로 치고받고 그런 이 생각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레고캠바이오 얀센의 뭐 2조 넘는 기술 이전 라이센싱 아웃을 한 거죠. 그 계약권이 이제 알려지면서 23%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LS 머티리얼즈를 비롯해서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에코프로 머티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한두 달 안에 신규 상장했던 주식들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연말되면서 지금 차익 압력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S 머티리얼즈 4%대, 에코프로 1%대 하락. 그리고 HMM도 최근에 뭐 강했습니다만 이제 모 증권사에서 좀 안 좋게 투자 의견이 나왔죠. 리포트가 나왔고, 자 페노션이 집 이거를 갖다가 살려면은 3조 넘게 지금 펀딩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얼마나 희석이 될까 이런 우려 그리고 이게 잘 될까 이런 생각들이 좀 있으면서 최근에 수혜주나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거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조금 밀리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LS 전선 아시아 7위권에 와 있네요. 오늘도 5%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습니다만은 이 투기적인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거는 8위에 있는 신성 델타 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체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보자 이런 거죠. 기회 주가가 좀 많이 밀린 감이 있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뭐 이슈가 있으면은 바로 베티는 이런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9위, 10위에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은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네요. 자, 오늘 투자 주체별로 좀 보겠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들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죠. 오늘 코스피에서 434억 순매도, 코스닥에서 342억 순매도. 그러니까 장 초반에 뭐 거의 700억가량 이렇게 순매도를 하고 있다. 선물 시장에서는 다행히 859 계약 순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매도를 하니까 오늘 코스닥은 조금 당초반에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0.37%까지 밀려 내려가고 있고 코스피도 플러스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0.3%대에서 지금 거의 보합 수준까지 밀려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입니다. 114억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약보합으로 가고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분위기네요. 53억 프로그램 순매수 들어옵니다만 약보합입니다. 자, 상위권에 이렇게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8억 정도 들어오는 이런 정도의 이제 강보합 요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돌입을 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코스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권에서 지금 플러스인 거는 포스코 DX, HLB, 알테오젠 이 정도고 전체적으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2%대 약세로 지금 출발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이런 순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58억 들어왔습니다만은 마이너스 1.97% 하락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LG화학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입니다. 49억 들어오면서 1.2%. 아까 뭐 다른 그 최근 신규 상장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프로그램 들어옵니다만은 2.9% 이렇게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아까 말씀드렸고요. 신성 델타테크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 16억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상승폭이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14.5%고요. LS 머티리얼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이드로리튬 최근에 리튬 가격이 안 좋다고 또 얘기가 나왔죠. 마이너스 6%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옴에도 마이너스 6%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전히 뭐 PSR 200배 근처에 육박할 정도 상당히 높은 주식입니다. 오늘 2%가량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매도 상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LS전선 아시아 상당히 투기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한올바이오파마 오늘 뭐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가 가장 강세 업종 중에 하나죠. 오늘 한올바이오파마도 2.9%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순매도입니다. 44억 순매도. 유한양행도 오늘 뭐 제약바이오 올라가는 거에 같이 올라가는 분위기죠. 3.3% 13억 정도 프로그램은 순매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보겠습니다. 레고캠바이오 아무래도 레고캠바이오가 오늘 제약바이오 상승의 업종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프로그램은 순매도입니다. 50억 정도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레고캠바이오 오늘 장 초반에 20%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최근에 이제 주말 사이에 중국에서 게임업에 대해서 좀 규제를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시가총액이 박살이 났다가
이것 때문에 조금 분위기 안 좋아지니까 중국 정부에서 또 일부 업체들에 대해 게임에 대해서는 또 허용을 하는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위메이드 오늘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38억 좀 순 매도입니다만은 6.8%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차장님 오늘 장 초반에 말이죠. 시가총액 상인으로 보니까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특히 코스닥이 그런데 말이죠. 지금 오늘까지가 이제 배당 기준이잖아요. 내일 가면 이제 배당 락인데 가지고 넘어가는 수요가 많을까요? 아니면 팔고 넘어갈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배당하니까 27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매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이니까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좀 어떤 좀 이 배당 수익률이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좀 조금씩 팔고 내일은 좀 만약에 주가가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대주주 요건이 좀 많이 완화됐던 과정에서 이렇게 배당 투자에 대한 부분은 좀 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어떤 이제 종목 기업들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나라 상장 기업에 대한 이 올해 당기 순이익이 전체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배당금이 생각보다는 많이 미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좀 유효하지만 어떤 배당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좀 고려를 하시고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배당금 대한 수정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가 우선 절차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유의하시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과거에 배당이 높았던 기업들에 접근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올해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에 대한 배당 수익률이 높겠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한 이 배당주 투자에 대한 접근을 했을 때는 그런 종목들을 하는 부분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배당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오늘 LS 머티리얼즈도 마이너스 4%,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BM 두산 로보틱스 할 거 없이 최근에 개인들 관심이 상당히 많았던 주식들 전부 다 팔았습니다. 이거는 배당을 이렇게 많이 줄 것 같지는 않고 배당을 없는 회사들이 많은데 왜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일주일간 보니까 개인들이 1조 7천억 원이나 순 매도를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차익 실현을 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그런 느낌이 좀 강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근데 이게 LS 머티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는 어떤 펀더멘탈적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죠. 근데 이제 단순한 어떤 그 개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몰렸다라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우리나라 증시의 좀 특성사인 것 같아요. 투자 심리에 의한 어떤 단기 거래가 이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많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항상 특성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잘 아시다시피 공매도 같은 어떤 브레이크가 이제 많이 없어진 상황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증시가 급변동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어떤 그 투자 수요가 좀 들어온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추경 매수나 이런 부분을 오늘처럼 조정받았을 때 매수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했을 때도 이 신용 금액도 많이 올라갔죠. 그 종목들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추경 매수를 펀더멘털상으로 어떤 설명이 안 됐을 때 과연 진짜 단기 매매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나 이런 부분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보면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내년
대비한다면은 지금은 어떤 종목 소태에 대한 어떤 대형주에 대한 이 펀드멘탈 종목들을 좀 접근할 필요가 좀 있는 게 사실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펀더멘탈 종목에 대한 접근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님 연결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완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이 빨갛게 시작하다가 지금 파랗게 좀 바뀌었어요. 이제 네. 부당락 내일 되는데 어떻게 좀 넘어갈까요? 일단은 뭐 내일 정도까지는 약간의 좀 변동수가 생길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변동수가 생기더라도 뭐 연초에 빠르게 아마 회복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1월 달 특히나 이제 올해 1분기가 상당히 좀 저는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작년에도 이맘때쯤 금리 인하가 좀 많이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있었지만 예상 외로 좀 올랐고 뭐 지금 이제 물가지표를 본다라고 한다면 뭐 올라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예상만큼 과연 빨리 떨어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상당히 상반기에 좀 이슈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뭐 CES 그리고 이번에는 바이오 쪽에 좀 중요한 학회 같은 경우도 이제 상반기 안에 거의 다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반도체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이 상반기에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사실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을 때부터는 증시가 사실 좋기보다는 좀 변동성이 생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유의하셔가지고 상반기 내로 좀 리밸런싱을 해보신다는 관점으로 일단 가지시고 좀 증시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0.55% 코스닥도 확대되네요. 좀 유의를 하시고요. 자, 오늘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화면으로 좀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좀 볼까요? 탑5 먼저 보겠습니다. DS 단석 1위에 와 있네요. 한올 바이오파마, 동아 SD, 유한양의 한미약품. 뭐 다 제약바이오 그쪽이네요. 네. 아무래도 여기서는 저는 유한양행을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제일 최애로 보고 있는 건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예. 일단 좀 바이오 쪽에서는 좀 묵직한 종목군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는 사실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뭐 이제 리포트도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이제 병용 관련된 좀 결과치가 나오고 나서도 좀 많이 눌렸거든요. 일단 단기적으로 갭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사실 이 부분이 한 74,000원 정도 부분인데 이 정도는 좀 상당히 무난하게 좀 메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이전에 한 6만 원대 있을 때도 한번 제가 이제 개장 특징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었던 전례가 있는데 네. 어쨌든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뭐 유한양행, 한미약품, 이런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좀 묵직한 종목군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앞에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나 이런 거를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상 금리 인하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바이오 쪽이 굉장히 좀 날뛸 수가 있거든요. 헬스케어나 바이오 쪽이 굉장히 강하게 될 수가 있고 지금 증시를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산업군 쪽에서 2차 전지랑 반도체가 지금 한 번씩 들썩였고 자동차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 그럼 이제 남은 쪽이 뭐 엔터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인데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로 좀 많은 대량의 좀 자금이 유입이 돼서 버틸 수 있는 쪽이 이제 바이오 정도 뭐 철강이나 이런 쪽인데 사실 업황으로 본다면 바이오가 지금 가장 좋아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바이오 종목군들을 조금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너무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죠. 오늘 실시간 상승률 상위에 다수 포진되어 있는데 좀 큰 거 위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좀 볼까요? 코스닥 쪽 실시간 상승률 개장 특징주 톱5입니다. 여기도 바이오, 레고 캠바이오 안 나올 수 없죠. 신흥 SEC, 신성 델타테크, 지노메트리, 아프리카 TV. 어느 걸 얘기할까요? 아프리카 TV를 좀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윗꼬리가 조금 강하게 달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제 트위치가 철회가 되면서 아프리카 TV 쪽이 반사 수혜를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사실 뭐 대항마로 또 나왔던 게 치즈직인데 그거는 좀 약간 왔다 갔다 하고 광고 쪽에 영향을 오히려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아프리카 TV에 대한 이런 뭐 이제 유입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상방은 좀 열어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뭐 고공행진을 뭐 계속적으로 하느냐 그런 거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이제 해당 종목이 22년도부터 한 번도 좀 넘지 못했던 가격이 이제 10만 원대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9만 5천 원에서 10만 원 라인대까지는 좀 무난하게 한 번 정도는 좀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에 이제 유입이 되고 거기에 따라 이제 수익성이 높아지고 별풍선이 늘어나게 된다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관련된 시장이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런 과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보다 많이 좀 유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좀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증시 자체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좀 어느 정도 키높이를 맞추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경기의 또 바로미터가 이런 광고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살아나면서 광고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게 되면 증시에 대한 전반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들게 되고 이것들은 또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사이클로 보더라도 이런 플랫폼 쪽, 특히나 금리 인하 쪽에 또 수혜를 받는 쪽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도를 가지시기에는 아직은 늦지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TV. 제가 이렇게 보면은 밸류에이션 보면 이거 되게 싸더라고요. 그래서 쌉니다. 예. 금리도 내려가고 성장주인데 이렇게 싼 성장주가 없는 것 같아서 항상 맞습니다. 관심이 많았었는데 오늘 우리 하 본부장께서 말씀을 주셨네요. 아프리카 TV. 자, 이제는 코스피 코스닥 그 급등주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이외의 종목으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우선 첫 번째 종목은 DTN-CRO입니다. 24일 상한가로 주가 형성했습니다. 최근 본격적인 시설 투자에 나서면서 주가에 훈풍이 불어닥치고 있고요. 의료기기와 의약품, 식품, 화장품, 임상시업,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30%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면서 상한가 진입하고 13,6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DTNC입니다. 시험 인증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정보통신기기, 의료기기, 자동차 전장기기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 내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우주, 원자력, 방산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29.86% 역시나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면서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8,0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보시죠. 세 번째 종목은 소록스입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휴가에 상한가 진입한 모습이었고요. 지금 29.84% 계속해서 상한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가면서 2,38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자, 그럼 네 번째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번째 종목은 레뷰 코퍼레이션입니다. 틱톡샵 국내 진출한다라는 소식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글로벌 인플루언서 플랫폼 기업입니다. 7.47%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네요. 19,9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급등주는 파멜신입니다. 최대 주주 타이어뱅크로 변경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한가 진입하기도 했었고요. 명역 항암제 관련되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던 종목입니다. 주가가 조정받고 있었지만 다시금 상승세를 연출하면서 18.35%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3,580원 선까지 올라간 모습이네요. 지금까지 실시간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자, 실시간 급등주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제 하 본부장 가져오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떤 정보를 가져오셨는지. 자, 오늘 화신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엄청나게 싼 회사죠? 맞습니다. 네, 좀 밸류적으로 좀 싼 종목군들을 좀 많이 들고 왔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가격은 뭐 엄청나게 쌉니다. 뭐 완성차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싸도 되나라는 이제 말씀을 좀 여러 번 또 자동차 쪽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화신이라는 회사를 선택한 이유가 뭐 화신도 좋고 소연이아도 좋고 뭐 SL 이런 종목군들도 괜찮습니다. 예. 일단 전반적으로 실적 대비 다들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일단 자동차가 CES에서도 사실 모빌리티가 좀 주요한 핵심 의제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총출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모멘텀이 좀 상당히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상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뭐 지난해부터 계속적인 피크가 우려가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올해 내내 Q는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부품 같은 경우 수출단에서의 흐름이 약간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어쨌든 완성차 자체가 판매량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차 벤더로 좀 포함이 되는 회사들은 자연스럽게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현대나 기아 쪽이 조금 치고 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1차 벤더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한 2배에서 한 2.5배 정도 좀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좀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이거는 아무래도 뭐 이제 같은 궤도로 간다라는 점, 또 부품주들이 워낙 좀 가볍기 때문에 자동차 쪽이 좋아지게 되면 좀 빠르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삼성전자 향 종목군들이 뛰는 거랑 비슷하게 그렇죠. 좀 움직임이 나타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차트 흐름은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샤시 부분에서는 뭐 또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샤시라든지 이런 차체 부분을 좀 건드리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로의 전환이 되더라도 사실상 뭐 차의 모형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내연기관이라든지 하이브리드 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래 이런 밸류적인 부분에서도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환경이고, 만약에 그쪽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구조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부터 두 개의 좀 중요한 공장들이 좀 가동이 되는데, 뭐 이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제 미국 쪽에서의 좀 확장도 나타나게 되고요. 지역적인 확장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매출에 대한 전체적인 폭 자체는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기 부담금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시설 투자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비용들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거는 좀 이미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CES에서 이런 모빌리티 기대감들, 또 실적 베이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워낙 하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리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저점을 높여주면서 좀 이평선들이 다시 좀 턴을 하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요번에 눌림목이 나올 때 좀 매수하시면 속도적인 부분에서도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자동차 부품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묵직한 기업들은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아무래도 뭐 내년 말쯤에 미국 서베나 공장에서 미국 이제 현대차 전기차 공장을 이제 그쵸. 가동을 시작하면은 네. 이런 데는 뭐 당연히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신 먼저 들어봤고요. 그 다음 종목도 화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OCI 홀딩스. 네. 이것도 뭐 어떻게 할까요?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이 종목도 따라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금리 인하기에 단연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태양광 업체들이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투자금 자체가 많이 드는 업종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시기로 넘어가게 된다면 단연 기대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실 이제 조선 쪽에서도 신조선가가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도 국제 회사기구에서 환경 규제를 좀 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왜 완성차가 자꾸 전기차로 전환을 할까요? 결국 이것도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런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이 해당 부분들이 25년을 기점으로 풍력과 태양광 모두 다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설치량이 높아질 거고, 이게 29년 정도까지 평균치가 계속 높아질 확률이 높거든요. 게다가 요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다 보니까 에너지 자립도에 대한 또 이 생각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방산과 더불어서 이런 에너지 부분에서의 좀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타날 거고, 무엇보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요번에 이제 대규모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주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제 사실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과거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되면서 중국이 독과점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좀 대규모 수주가 나왔다라는 거는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폴리실리콘에 대한 이런 수요를
수주를 이제 기타 지역에서의 조금 수요로 끌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가는 당연히 중국 지역이 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단위의 좀 장기 계약이 나왔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폴리실리콘 쪽에서는 우리나라 OCI가 또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도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굉장히 좀 뛰어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도 상당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회사죠. PBR 0.5배 수준인데요. 물론 이제 폴리실리콘에 대한 증설 기조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4분기도 사실 증설이 될 거고요. 내년까지도 증설이 나타날 건데 이건 앞서 말씀드린 25년 이후로 폭발적인 이런 태양광에 대한 설치량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계에서 이제 증설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폴리실리콘에 대한 가격의 변동성이 뭐 굉장히 크게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 지금 업체 중에서는 사실 프리미엄을 받고 있고 뭐 인도네시아나 기타 지역에서도 지금 프리미엄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3분기에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온 상황이고요. 이렇게 조 단위에 대한 수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수주 모멘텀도 뭐 상당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의 대선에 따라서 사실 이제 트럼프 쪽으로 또 약간 좀 기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번에 좀 이슈가 있긴 했지만 그거는 트럼프 쪽으로 좀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대선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는 재생에너지가 좀 변동성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뭐 이전에 트럼프와 바이든이 이제 붙었을 때도 비슷한 기조가 나왔던 것처럼 비슷한 기조는 나타나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그 시즌이 지나가게 되면 정책적으로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에서는 빠르게 회복이 나타나는 과거 전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뭐 총칭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신재생은 늦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뭐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시간적인 부분에서만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충분히 재생 에너지 포트로 하나 넣어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OCI 홀딩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실리콘 쪽에서 뭐 중국이 따라오는 그런 이슈 있습니다만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알력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네. 프리미엄이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한화솔루션도 그때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공장이 수직 계열화되면서 누구 걸 사겠습니까? 그렇죠. 한쪽 거 사겠죠. 그래서 오늘 OCI 홀딩스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따라가자 화신, OCI 홀딩스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사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은 STI고요.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 가지고 왔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인프라 및 HBM 캐펙스 수혜 기대. 우선 STI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장 0.69% 하락하면서 28,6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오늘도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STI는 1997년에 설립된 반도체 제조용 기기 그리고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은 고순도 약의 공급 장치인 CCS가 있고요. 또 습식 시스템 및 현상, 세정, 식각 장비, 검사 장비 제조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CCS를 조금 더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CCS는 화약약품 공급 장치를 의미하고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원표 약품 공급을 위한 장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제휴 매출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 그리고 HBM 수혜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BOE 등도 주요 고객사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우선 고객사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38%의 파이를 차지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그 뒤를 이어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무연납 진공 리플로 장비 쪽도 하나하나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STI가 개발한 반도체 패키징 공정 장비는 무연납 진공 리플로 장비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해당 장비 같은 경우 현재 미국 업체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리플로 장비는 반도체 펌프와 플립칩 리플로 공정에서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전도성 돌기를 만들기 위한 장비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HBM 4세대인 HBM3용 장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적 전망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 2024년 실적은 매출액 4,62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껑충 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542억 원으로 209%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시작된 반도체 하락 사이클의 영향으로 2023년 메모리 반도체 생산 업체는 재고 정상화에 조금 더 집중을 했었는데요. 2023년 하반기 이제 반도체 업황은 반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4년 반도체 업황 회복에 인프라 투자가 다시금 시작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관련된 수혜주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은 HBM의 해가 될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HBM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는 하고 있지만 HBM 캐파에 대한 수요 대비는 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생산 업체는 2023년 HBM 캐파를 공격적으로 증설하고 있고요. 2024년에도 2배 이상의 캐파 확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HBM형 리플로우 장비 매출 역시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HBM 캐파 증설에 따른 HBM 리플로우 장비 매출 역시도 확장할 가능성이 농후한데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 해당 장비가 수익성이 굉장히 높고요. 매출 증가는 2024년 전사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리플로우 장비 시장은 앞으로 글로벌 생성형 AI 시장 10배 이상 좀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죠. 증권사에서도 앞다투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초기 시장은 훈련용 서버 구축으로 수요가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때문에 2024년 AI 서버 중심으로 AI 반도체 시장이 좀 확대될 것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밀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2023년보다 2024년이 더 좋을 것으로 실적 전망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2023년보다 2024년 점점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시적 전망치 역시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HBM은 한국이 주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메모리 업체들의 시장 선점으로 2024년 반도체 관련된 주가 차별화가 이어질 전망인데 그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 특징은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인데 이에 관련해서 수익을 함께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변곡점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신한투자증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변곡점에서 가장 먼저 제품을 출시하는 업체에 주목하자라는 게 신한투자증권의 의견이고요. 현재 D램 시장은 고부가 가치 제품 HBM과 DDR5를 중심으로 업황의 변곡점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I 수혜의 중심에 있는 HBM 시장 역시도 함께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의 진입 시점은 경쟁사인 마이크론 대비해서 굉장히 좀 빠른 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SK하이닉스는 HBM3와 DDR5 시장을 가장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 차별화된 수익성을 증명하고 있고요. STI는 SK하이닉스향 수혜를 크게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중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STI HBM 시장 확대에 따른 이중 수혜를 예상하고 있는데 리플로우 장비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전사 수익성 개선에 기대가 큰 부분이고요. HBM 캐파 확대에 따라 관련 CCS 장비 역시도 매출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신한투자증권은 45,000원에 신규로 내보이는 증권사 리포트였고요. 바이 의견을 보내면서 STI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2024년 반도체 해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관련된 수혜 업종 역시 주가 희비가 엇갈리겠죠. 이런 부분도 함께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시간입니다. 코스피 2600선 부근에서 등락을 계속하고 있죠. 시총상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배당락을 앞두고 이제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세에서는 LX 하우시스, 클리오 두 종목 언급됐고요. 따라가 말해서는 화신, OCI 홀딩스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화요일장 증시구는 여기서 마칩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